이재명의 대안으로서 이제 효용성이 떨어지고 네. 더 이상 이 사람으로 안 되겠다. 그리고 이거 완전 범죄자가 맞네. 뭐 이런 식의 이제 낙인이 찍히면 이제 용도폐기 되는 거죠. 용도폐기 되면 이제 민주당 안에서는 이제 대안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재명 아바타가 저는 나올 가능성이 크다. 예. 이재명 아바타가 나오고 오히려 이재명을 추종하고 네. 또 이재명이 낙점하든지 네. 또 이재명을 옹호하고 비호하는 사람 측에서 이 사람으로 가보자. 나는 네. 어떤 이재명 다시가 나오지. 네. 저는 이재명과 다른 온건하고 합리적이고 뭐 이런 사람이 대안으로 나오기는 쉽지 않은 게 좀 민주당 분위기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대표적인 게 김민석 수석 최고죠. 정청래도 그렇죠. 지난번에 수석 최고였잖아요. 네네. 수석 최고 끝나고 이제 법사위원장을 자기가 우겨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추미애 의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왜 이렇게 과도한 행태를 보이지? 이런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 사라지면 이 친명계라든지 네. 아니면 이재명으로 지금 결집되어 있는 이 민주당의 강성 지지파 사회에서는 그럼 이재명의 빈자를 대신할 사람을 지금 고민해서 적당한 사람을 소환할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유시민 같은 사람 불러낼 수도 있죠. 그건 고민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친명계가 옹립을 해서 나타난 후보라면은 주자라면은 모르겠지만 예. 비명계가 스스로 이렇게 등장해서 나타나서 에이,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는 안 저는 되겠네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은 그렇게 정상성으로 회복하기에는 회복 탄력성이 없어진 정당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지지율은 혹시 좀 어느 시점부터 빠질 거라고 혹시 보시나요? 이 지지율 그리고 또 지지율이 많이 저조해지면 네. 이 친명계 내에서도 기류 변화가 좀 일어날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전 지지율도 지지율이지만 일단 1심이 이렇게 나왔고 유증교사까지 이제 유죄가 나와서 1심 이후에는 아마 당분간은 흔들리지는 않을 거예요. 네. 겉으로는. 그러나 이제 2심 내년에 춘삼월에 꼽히는 봄이 오면 2심에서도 이게 돌이키기가 힘들다. 2심에서도 비슷한 형이 나와서 더 이상 이게 이제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민주당 내에서는 아마 이제 다른 이야기들이 고민이 될 거고요. 지지율은 제가 볼 때 지금 이재명 대표 갖고 있는 지지율이라는 게 이재명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고 우리 국민의힘이 인기가 없는 쪽이 그쪽으로 좀 대안으로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집권 여당과 우리 윤석열 정부의 실수와 잘못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그냥 무임승차하면서 지지율을 갖고 있는 거지. 이재명 한 명만 놓고 봤을 때 그렇게 지지율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러면서 지지율은 사법 리스크와 상관없이 네네. 우리가 잘하면 빠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언제든지. 그래서 그러나 이제 사법 리스크가 실체가 드러나고 이제 내년 2심까지도 유죄가 확정이 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네. 지지율이 빠지는 건 뭐냐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안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은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잘못하면 어부지로 이제 그쪽으로 가 있는 건데 그 2심이라고 하면 공직선거법 또 비슷할 거고 유증교사도 비슷하겠죠. 내년쯤이면 되게 이제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제 그 사법부의 분위기가 신속 재판을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특히 상고법에 대해서는 633을 지키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내년 봄에 열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이 지지율 빠지고 인기 없어지면 이재명 대표가 친명계 내에서도 결집이 많이 없어질 거라고 좀 보십니까? 그 부분은 저는 조금 갈라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의 대안으로서 이제 효용성이 떨어지고 네. 더 이상 이 사람으로 안 되겠다. 그리고 이거 완전 범죄자가 맞네. 뭐 이런 식의 이제 낙인이 찍히면 이제 용도폐기 되는 거죠. 용도폐기 되면 이제 민주당 안에서는 이제 대안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다음 장 지방선거 해야 되고 또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네. 그 용도표기 된 이후에 대안을 생각할 때는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언론에서는 뭐 삼총삼김, 뭐 신삼김 이야기하면서 대안을 이야기합니다만 그렇게 예상되는 방향, 합리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저희 정치적 그 촉으로는 그렇지 않고 이재명 아바타가 저는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아바타가 나오고 오히려 이재명을 추종하고 네. 또 이재명이 낙점하든지 네. 또 이재명을 옹호하고 비호하는 사람 측에서 이 사람으로 가보자. 나는 네. 어떤
이재명 다시가 나오지. 네네. 저는 이재명과 다른 온건하고 합리적이고 뭐 이런 사람이 대안으로 나오기는 쉽지 않은 게 좀 민주당 분위기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렇게 아바타 말씀하시니까 떠오르는 이름이 몇 명 있는데 예, 예. 직접 이름을 거론하시기에는 좀 너무 일을 할 수 있죠. 제가 저 지난 다른 데서도 했습니다만 지금 대표적인 게 김민석 수석 최고죠. 아, 그렇죠. 저렇게 네. 하시는 이유가 뭐? 저도 김민석 선배를 잘 알아요. 제가 83학번이고 그 양반이 82학번인데 친했고 그 양반이 민주당 입당하기 전에 저하고 친했어요. 근데 그렇게 네네. 입당할 줄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 그 전에도 김민세로 욕을 먹었습니다만 민주당 입당하는 상황을 보고 민세 정도가 아니라 민세에 정말 정점을 찍더라고요. 그렇게 민주당을 욕하더니 민주당에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 보세요. 이 수석 최고 자리에 꿰차고 있는 게 저는 정말 그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양반이 나이도 있고 지금 뭐 정치적 휴지기를 한참 거친 다음에 지금 다시 2번 국회의원을 다시 한 건데 네네네. 그렇게 하려는 이유가 뭐겠냐 저는 생각이 들고 네네. 정청래도 그쵸. 지난번에 수석 최고했잖아요. 네네. 수석 최고 끝나고 이제 법사위원장을 자기가 우겨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법사위원장 할 선수가 지났죠. 사선인데. 근데 우겨가지고 한 거예요. 꾸겨 우겨서. 왜 했겠어요? 법사위는 상원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그쵸, 예. 모든 정치적 그 쟁투가 벌어지는 전장터인데 네네. 거기에 의사봉 들고 지금 계속 개기는 거 아닙니까? 그게 네네. 개딸들이나 민주당 극성 지지 팬들한테는 그 카타르시스를 주죠. 음. 왜 그러겠냐고. 저는 추미애 의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왜 이렇게 과도한 행태를 보이지? 이런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포스트 이재명을 노리는 거죠. 지금 법조계에서는 내년 하반기까지 위증교사 등 이재명 대표의 이제 사법 리스크가 최종심까지 확정될 그렇죠.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 형 확정되면 이제 어떤 후폭풍이 될지는 이제 예상들이 되고 있죠. 피선거권 10년 박탈, 434억 원의 선거 비용 국고 반납. 그렇죠. 근데 뭐 해당 434억 원을 중앙선관위 경상보조금에서 공제하거나 뭐 정당명을 바꾸는 식의 뭐 꼼수를 부릴 수 있다고도 하는데 네. 뭐 아무튼 형 확정 시 그 후폭풍이 좀 어떨 거라고 예상을 좀 하시나요? 간단치 않죠.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무죄를 계속 강변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지금 현직 당 대표이고 이재명 대표가 대부분 공천을 준 사람들로 지금 현역 의원이 꾸려져 있기 때문에 네. 흔들림이 없고 뭐 더 과격한 발언이 나오는 모양새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심이 확정이 되고 뭐 2심이 결론이 나면 3심까지는 사실은 유무죄가 아니고 형량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법리적 판단이 문제가 없으면 3심은 그냥 굳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내년 봄에 2심이 확정이 되면 이제 당장 닥쳐올 요 부분 금방 말씀하신 이재명 카드는 이제 없어지는 거고요. 선거를 칠 수가 없으니까 선거 네. 나갈 수가 없으니까. 네. 그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당장 민주당 입장에서 네. 돈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어서 아마 골치가 아플 거예요. 네. 근데 아마 지금은 그 이야기 안 할 겁니다. 자기들이 뭐 지금 무죄를 계속 강변하는 일관된 입장인데 그걸 네, 이야기하겠습니까? 네. 속으로는 뭐 끙끙 앓는 거죠. 네. 근데 뭐 이재명이 용두팩에 대해서 피선거권 없는 거야 뭐 그 개인 문제니까 없어지고 대안을 찾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다시 뭐 이재명 2다시 3다시가 나오면 되지만 네. 이 434억 원은 좀 머리를 좀 쓸 거예요. 근데 민주당의 지금까지 행태나 습성으로 봐서는 뭐 고의 토해낼 리는 없고 아마 꼼수를 많이 쓸 겁니다. 꼼수를 많이 쓰고 벌써 나오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 해산하면 돼요. 정당 해산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그때는 뭐 더 이상 이제 뭐 저건 당도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사법부가 판결 내린 그 벌금을 추징금을 내지 않으려고 정당을 없앤다. 아유 그건 뭐 갈 때까지 가는 거죠 뭐. 그 포스트 이재명 말씀하셨고 지금 옵션이 2가지가 있을 텐데 만약에 최종심까지 유죄가 난다면 포스트 이재명이 나오거나 아니면 비명계에서 이제 나오거나 이 뭐 2가지 선택지 중에서 인기가 근데 이재명 대표만큼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그건 이제 만들어질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최근에 김어준이 그런 이야기 한 건 좀 눈여겨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낙점한 사람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그들도 이재명의 자리가 비워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보면
이재명이 개런티 할 수 있는 사람이면서 인기가 있어야 되고 뭔가 새롭게 좀 호소력이 있는 사람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물색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김민석 뭐 저 정청래 추미애는 예.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고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고 근데 다들 하자가 있죠. 하자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도 후보군에 들어가지만 이른바 이제 이재명 아바타를 세우려고 하는 이른바 이제 옹립하려는 측에서는 적절한 사람을 찾겠죠. 그런 예전에 이제 예를 들면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서거했을 때 그 민주당 친노 쪽에서 그 유산을 계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문재인을 호출해낸 거 아닙니까? 그때 문재인은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던 사람이에요. 2012년에 그 정치를 실제로 하기 싫어했고 2016년에는 좀 바뀌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이해관계 친노의 그 생계 유지를 위해서 친노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누구 하나를 소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경수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도 그 마찬가지고 제가 아는 김경수는 정치에 안 맞는 사람입니다. 제 몇 년 후배이기도 하고 잘하는데 정치에 맞지 않는 성정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제 집단적으로는 그 필요하면 상징성을 가지고 불러내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는 이재명이 사라지면 이 친명계라든지 아니면 이재명으로 지금 이 결집되어 있는 이 민주당의 강성 이 지지파 사회에서는 그럼 이재명의 빈자를 대신할 사람을 지금 고민해서 적당한 사람을 소환할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유시민 같은 사람 불러낼 수도 있죠. 그건 고민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친명계가 옹립을 해서 나타난 후보라면은 주자라면은 모르겠지만 비명계가 스스로 이렇게 등장해서 나타나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는 안 되겠네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은 그렇게 정상성으로 회복하기에는 회복 탄력성이 없어진 정당이에요. 만약에 그나마 이재명이 사라졌으니까 그럼 이제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자. DJ의 민주당, 노무현의 민주당으로 돌아갈 만한 그런 건전한 상식이 남아 있겠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민석, 정청래, 추미애 같은 좀 과한 사람들, 최민희 같은 과한 사람들, 그다음에 어디 법관 출신 주제 이런 걸 남발하는 그런 사람들이 판치는 거지. 거기에 무슨 뭐 이제 좀 우리 다시 옛날의 민주당으로 돌아갑시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가능성과 여지와 틈새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분들은 따로 나가서 딴 살림을 차리든가. 그럴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이제 주제를 바꿔서요. 이제는 김근식 교수님께 외교 현안 관련해서 의견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호선 기자가 진행해 주시죠. 네.